826번입니다. A, B, C 세 학생에 대하여 다음이 모두 참일 때 세 학생 중에 여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자, 가 조건은 적어도 한 학생은 여학생이다. 자, 그 말은 이 세 명 모두 다 여학생일 수도 있고 두 명만 여학생일 수도 있고 한 명만 여학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럴 때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다. 맞나요? 그리고 다는 A, C의 성별은 같고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말이 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나의 지금 A가 남학생이면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해서 A가 바로 남학생일 때, 자, A, B, C로 우리가 적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와 B와 C가 있을 때, 자, A가 남학생이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죠. 근데 A와 C는 성별이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A가 남학생이면 C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남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A가 남학생이면 그랬죠.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인데, 자,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란 말은, 자, 보세요. B이거나, 여기 이거나만 적고 C를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B가 남학생이거나 C가 여학생이란 말은 B가 남학생인데 C가 여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면 C가 남학생이어도 됩니다. 아니면 C가 여학생일 때 B는 남학생이 아니어도 돼요. 그런데 자, B가 남학생이고 C가 여학생이어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 다 이거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C가 지금 A씨가 성별이 같은데 C가 여학생이 아니잖아요. C가 여학생이 아니고 C가 남학생이니까 당연히 B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남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이라는 이 가에 바로 무엇이 된다?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라를 보세요.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C가 남학생이면 B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명제이기 때문에 보여.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잖아요. 그럼 얘를 참이니까 우리가 대우를 취해준다면 자, B가 여학생이 아니면, 즉, B가 남학생이면 바로 뭐다? C는 남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B가 남학생일 때 C는 남학생이 된다. 이 문장도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의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째로 바로 A와 B와 C에서 자, 첫 번째 A가 남학생일 때를 했으니까 C가 여학생일 때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A와 C는 성별이 같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C는 여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일 수도 있고 남학생일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라를 보니까 C가 여학생이면 B는 여학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은 여학생 맞나요? 세 명 모두 다 여학생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A가 여학생이들은 모두 다 여학생이 되어서 이 네 조건이 모두 다 참으로 만족시켜 주죠. 따라서 여학생은 A도 여학생, B도 여학생, C도 여학생, 세 명 모두 다 여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27번입니다.
지우는 학교에 오던 중에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 우산을 잃어버린 곳은 서점과 빵집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우의 일행인 ABC 세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는데 이 중 진실을 말한 사람은 단 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만 진실을 말했고 나머지 두 명은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럴 때 진실을 말한 사람과 지우가 우산을 잃어버린 곳을 차례대로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A라는 친구는 지우는 서점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B는 지우는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A와 B라는 이 바로 일행이 서로 잃어버린 장소를 서로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두 명 중 우리가 잃어버린 곳은 서점과 빵집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명 중 한 명은 바로 진실을 말하고 한 명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시는 무엇이다?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참을 이야기하니까, 둘 중에 한 사람만 참을 이야기하니까 C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러면 B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거짓이니까 B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참을 이야기하고 A가 바로 거짓을 이야기한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따라서 진실을 말한 사람은 바로 B라는 친구가 되고 바로 지우는 어디에서? 바로 빵집에서 우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28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을 찾아달라고 하죠. 그러면 P가 주어잖아요. 그죠? P가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되나요? 그러면 P하고 Q가 있을 때 바로 자, P이면 Q이다와 Q이면 P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필요 조건이란 말은 P가 바로 이면 Q이다는 바로 거짓이 되어야 되고 자, Q이면 P이다. 즉 여기 바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참인 경우를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자, 그런데 포함 우리가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을 생각할 때 바로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가면 충분 조건이라고 하고 자,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면 바로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해됩니까? 자, 따라서 P가 필요 조건이 된다. 즉, P가 바로 우리가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는 말은 P가 Q보다 더 좁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는 어떻습니까? P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죠. 자, X, Y, Z는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를 각각 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바로 X도 0, Y도 0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X도 0. 자, 이거를 콤마로 찍을게요. Y도 0이라는 것을 바로 이 P 조건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둘 다 0일 때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어떻다? 바로 XY가 0이라는 말은 X가 0 또는이죠. 오화가 됩니다. Y가 0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그리고가 좁나요? 오화가 좁나요? 바로 그리고가 바로 좁은 게 되겠죠. 이 오화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어떤 세 가지? x가 0이고 그리고 y는 0이 아니다. 또는 x는 0이 아니고 y가 0이다. 또는 x도 0이고 y도 0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게 오화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가 더 좁으니까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 갈 수가 있죠.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1번은 P가 바로 무슨 조건이 되어야 된다?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P는 바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니은을 하겠습니다. 2번을 하겠습니다. 자, 2번은 x가 y보다 크대요. 자, 그런데 z를 곱합니다. 그런데 z는 양수네요. 우리 그냥 2번은 부등식의 성질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나요? 아니죠. 양수인 값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따라서 z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z를 양변에 곱해도 바로 성립하고 그리고 양변을 z 양수로 나눌 때도 성립하게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죠. z가 양수이기 때문에 양변을 z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러면 x가 y보다 크니까 성립하네요. 이 z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p가 양방향으로 다 움직이네요. 저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되니까 2번은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제 자, 3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자, P는 어떻습니까? XY가 절대값 XY와 같다는 말은 이 절대값 속이 무엇일 때 같나요? 양수일 때 같죠. 그래서 P라는 조건은 XY 곱이 양수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물론 0도 되겠죠. 그런데 두 수를 곱해서 양수라는 말을 다른 식으로 나타내면 어때요?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라는 뜻이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x도 양수이고 y도 양수이거나 또는 x가 음수이고 y가 음수일 때도 되는 거죠. 물론 이 꼴이 있으니까 x가 0이고 y가 0이 되는 경우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보세요. x가 0이 되면 되겠죠. y에 관계없이. 그리고 y만 0이 되어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가지가 된다는 거죠. x가 0일 때는 y에 관계 있다 없다. y에 관계가 없다. 0일 때. y가 0일 때도 x는 관계가 있다 없다.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p 조건을 의미하는데 q 조건은 무엇입니까? 둘 다 양수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p가 훨씬 넓고 q가 좁죠. 그리고 양수이고 양수이가 여기에 있으니까 바로 자, 이렇게 P이면 Q이다는 될 수 없지만 Q이면 P이다는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이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 바로 Q 조건이 P 조건에 포함되고 Q가 더 좁고 얘가 P가 더 넓죠. 따라서 3번은 바로 무슨 조건이 되겠다?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애시당초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자, 이 가정과 결론이 포함 관계가 성립될 때만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있는 거예요. 자, 포함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P는 x 이퀄 1 하나의 원소만 딱 있습니다. 근데 자 Q는 어떻습니까? x제곱이 x니까 이항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어서 x로 묶어본다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x가 0이 되어도 되고 또는 x가 1이 되어도 되겠죠. 따라서 P에서 Q로 가는 것은 성립하죠. 얘가 좁고 넓죠. 그런데 Q에서 P로 갈 때도 성립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0은 X가 0일 때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P가 좁고 Q가 더 넓은 범위가 되겠죠. 따라서 무슨 조건이 되겠다?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x와 y가 같대요. 자, p는 x와 y가 같고, 자, q는 x제곱이 y제곱과 같다고 하죠. 자, 그러면 살짝 이해하면 x제곱 y제곱은 0으로 같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되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죠. 따라서 얘가 0, 얘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y와 같아도 되고 또는 x는 y와 같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5번은요. 자, P는 X 이꼴 Y라는 이 조건 하나지만 Q는 조건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이죠. 더 넓단 말입니다. 더 넓기 때문에 자, 좁은 데에서 넓은 데로는 갈 수 있지만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는 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P는 바로 Q이기 위한 5번도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것은 바로 3번 하나뿐이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829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인 것을 묻고 있죠. 자, 필요 충분 조건은 이 P 조건과 Q 조건이 같은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맞죠? P면 Q이다도 성립하고 Q이면 P이다도 성립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바로 서로 같은 조건을 찾아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참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죠? 물론 1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면요. 이 식을 사실 양변을 제곱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도 있지만 문제 풀 때 그렇게까지 제곱해서 계산하기가 이 다섯 문제를 풀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절대값 x 플러스 y와 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언제 같아지겠습니까? 자, x와 y가 자, x도 양수고 y도 양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양수와 양수를 더한 절대값이나 같은 그 각각의 그 값을 절대값을 해서 더한 거는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8로 동일하겠죠. 아니면 둘 다 음수라고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둘 다 음수가 되어도 자, 음수와 음수를 더하면 마이너스 8 음수가 되지만 절대값을 취하면 양수 8이 되죠. 따라서 각각의 절대값을 우리가 취해서 더한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더하면 2가 되니까 절대값을 취하면 얼마가 되죠? 2가 되지만 자, 우변은 각각의 절대값을 취해서 더해버리면 8이 되어서 같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직접 증명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식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두 수의 부호가 뭐 할 때 같을 때겠죠. 물론 0이 돼도 어떻습니까? 둘 다 0이 되어도 0은 되겠죠. 그죠? 자, 따라서 두 수의 부호가 같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x, y가 0보다 크거나 같아 버리면 어떻다? 부호가 같다는 것을 의미해 주겠죠. 이게 의미하는 것이 x가 양수 맞나요? 그리고 y가 양수이든지 또는 x가 음수, y가 무엇이다? 음수이든지. 자, 둘 중에 하나만 무엇이 되어도 0이 되어도 어떻습니까? 0이 되어도 x가 0이든 y가 0이든 성립하겠죠. 그런데 Q는 둘 다 양수일 때만 또 0이 될 때만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P가 Q보다 훨씬 넓죠.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갈 수는 있나요? 가기가,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돼야 된다? 바로
넓은 곳에서 좁은 곳으로 가니까 좁으니까 더 필요하겠죠. 그죠? 따라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P에서 Q로는 우리가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Q에서 P로는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바로 1번은 필요 조건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자, x도 무엇이다? 양수이고 y도 물론 0은 더합니다. 자, 둘 다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와 양수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죠? 양수와 양수를 곱해버리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p면 q이다는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q이면 p이다는 성립하나요? 자, 둘 다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양양일 때도 되지만 음일 때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양수일 때도 되고 음수일 때도 되니까 Q가 더 범위가 넓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Q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바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3번을 한번 봅시다. 3번. 자, 3번은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면 바로 절대값도 더 크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3번을 한번 생각해 보면 x제곱이 y제곱보다 크대요. 자, x가 예를 들어 값이 5이고 5의 제곱은 y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의 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연하죠. 그럼 절대값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5의 절대값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어떻게 된다? 바로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3번은 바로 P면 Q이다도 참이 되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겠죠. 절대값이 더 크다는 말은 바로 이 역으로 갈 때 x가 5이고 y가 마이너스 3이 되어도 절대값은 5보다 3이 크죠. 그럼 제곱을 해도 크잖아요. 반대로 x가 마이너스 5이고 y가 플러스 3이 되어도 절대값은 x가 큰데 제곱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5의 제곱 25가 바로 3의 제곱 바로 9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절대값이 크면요, 그 수를 각각 제곱해도 어떻습니까? 바로 부호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죠? 따라서 3번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4번은 어떻나요? x제곱과 y제곱을 더해서 양수래요. 그러면 x와 y를 더하면 양수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3입니다. 3의 제곱이고 y가 마이너스 5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9가 되고 25가 되니까 양수로는 맞는데 3과 마이너스 5를 더하면 양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로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Q이면 P이라는 가능할까요? 두 수를 더해서 양수가 된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가 뭐다? 절대값이 더 큰 양수가 되어주면 되겠죠. 맞나요? 양수의 절대값이 더 커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와 y가 0이 아니면요. 0이 아니고 양수, 음수라면, 즉, 바로 절대값이 양수가 더 커준다면, 바로 이 식은 성립하는데, 그럼 각각을 제곱한 것은 항상 양수가 만족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바로 이 x 플러스 y가 둘 다 0만 아니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을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5번은 바로 4번은 바로 무슨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x는 예를 들어서 5의 제곱, y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양수가 맞죠. 그러면 5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음수가 되네요. 자, 이런 경우는 바로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생각해서 어떻게 둘 다 양수일 때 봅시다. 둘 다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 제곱하면 양수가 맞는데 자, 곱해버리면 음수입니까? 아니죠. 따라서 자, P에서 Q로 가는 경우는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Q이면 P이란 어떻습니까? 두 개를 곱해서 음수가 된다는 말은 X와 Y 값 중에 하나가 무엇이 된다? 양이고 음이고 양일 때죠. 물론 0은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각각을 바로 플러스를 제곱하고 마이너스를 뭐 해도 제곱해도 항상 양수가 되겠죠. 자,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곱해서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X와 Y는 둘 중에 하나는 0이 안 되면 되겠죠. X, Y 모두 다 0이 안 되면 되겠죠. 그죠? 맞나요? X도 0이 되면 안 되고 또는 Y가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만 0이 안 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것들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는 0이 아니고 하나는 양수나 음수가 된다면 양수가 되니까 바로 역은 성립해서 바로 이 상태도 뭐가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정답 3번이 바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30번입니다. 두 조건 PQ에 대하여 P가 Q이기 위한 P가 주어져 P가 바로 충분 조건만 되고 필요 조건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충분 조건만 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은 A 이꼴 B 이꼴 C 이꼴 0이란 말은 A, B, C 모두 다 0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Q는 어떻습니까? A, B, C가 실수이니까 제곱한 것들을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그 알맹이들이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B가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B-C도 0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C-A도 0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A와 B가 같다는 말, B와 C가 같다는 말, C와 A와 같다는 말이니까 이 문장은 바로 A, B, C가 모두 다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Q의 조건을 A와 B와 C가 같다는 것을 고쳐 놓았죠. 그러면 A, B, C가 얘는 같기는 같은데 0으로서 같다는 것이고 지금 Q는 A, B, C가 같기만 하면 되니까 0으로 같아도 되고 1로 같아도 되고 2로 같아도 되고 마이너스 2로 같아도 되겠죠. 따라서 P가 더 좁고 Q가 더 넓죠. 맞습니까? 따라서 P 좁은 데서 넓은 곳으로는 갈 수 있고 넓은 곳에서는 좁은 데로 갈 수가 없겠죠. 자, 따라서 기억은 바로 무슨 조건이 되겠다? 충분 조건만 되지 필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기억은 바로 여기서 합당한 것이 되겠네요. 자, 니은은 어떻나요? 자, 부등식 조건인데 A, B, C는 실수라고 했습니다. A-C가 B-C보다 크대요. 우리가 부등식에서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부호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죠. 따라서 여기서 양변에 C를 더하면 Q가 되니까 바로 니은은 바로 P에서 Q로는 갈 수 있고 Q에서 P는 어떻습니까? 양면에 같은 수 C를 빼도 부동 방향은 바뀌지 않으니까 바로 니은은 바로 부등식의 성질이 되죠. 그죠? 따라서 뭐가 된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필요 조건만 되지 충분 조건만 되지 필요 조건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는 필요 충분히 다 되죠. 따라서 답으로는 채택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면 디귿입니다. 디귿은 P는 AB 플러스 1이 2보다 크니까 자, P 조건은 AB가 얼마보다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면 뭐다? A도 1보다 크고 B도 1보다 크냐? 이것을 체크하는데
자, 두 수를 곱해가 1보다 크대요.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자, A는 예를 들어서 5가 되는데 B가 2분의 1이 되어도 두 수를 곱하면 2분의 5니까 1이 될 수 있죠. 그러면 A도 B도 모두 다 1보다 큽니까? B는 1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바로 정방향은 갈 수가 없겠네요. 그럼 역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수가 모두 다 1보다 커요. 1보다 큰 수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1보다 당연히 크겠죠. 따라서 역방향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P는 바로 자, 정방향은 갈 수 없고 역방향은 되니까 바로 P는 바로 무슨 조건이 된다? 바로 필요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이것도 바로 충분 조건이 되지 않아서 정답은 1번 기억만 바로 충분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31번입니다. 실수 AB에 대하여 세조건 PQR이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QR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다시 한번 캐내면요. 절대값의 절대값의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절대값의 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를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둘 다 A도 0, B도 0. 즉 A도 0이고 그리고 B도 0이죠. 물론 이 표현을 A 이꼴 B 이꼴 0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되나요? Q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따라서 A-B의 제곱이 바로 무엇이다? 0이 된다는 거고, 완전 제곱식이 0이 된다는 말은 그 알맹이가 무엇이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A-B가 0이니까 바로 Q는 의미하는 것이 A와 B는 같은 수이기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P도 A와 B가 같은데 P는 같기는 같은데 0으로만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 Q는 0 말고도 다른 수로도 뭐 하면 된다? 같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R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R은 절대값과 절대값이 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통 수학 1에서도 배웠지만 이 알맹이끼리만 비교해 주면 되는 거죠. 즉 A 플러스 B는 그 알맹이는 상대방 알맹이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플러스도 한번 생각해 주고 마이너스도 한번 생각해 주면 되니까 A 마이너스 B와 같든지 또는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와 같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AA가 바로 소거되어서 2B가 0이니까 바로 B는 0일 때 또는 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어서 BB가 소거되는가 이항하면 2A가 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A는 0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바로 오와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A가 0이 된다. 또는 B가 0이 된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P는 AB가 모두 0만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Q는 AB가 같기만 하면 되고 자, R은 자, A와 B는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0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해볼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P와 Q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AB가 0인 거와 AB가 같은 것은 누가 더 범위가 넓습니까? 얘는 0으로 같고 얘는 0이 0으로 같아도 되고 다른 숫자로 같아도 되니까 Q가 훨씬 넓죠. 따라서 P가 Q이기 위한 바로 이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만 갈 수가 있으니까 바로 뭐가 된다?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P이면 Q이다는 참이 되지만 맞죠? 왜? AB가 0으로 같으면 AB가 같죠. 그런데
AB가 같다고 해서 그게 0으로만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필요 조건이 아니라 기억은 무슨 조건이 되어야 된다? 충분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니은은요. 나피는 낫 알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가? 이래 물어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피와 나다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피라고 한다면 이걸 또 뭘 취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정을 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을 취하지 말고 얘가 만약에 충분 조건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우리가 나피와 나다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우린 PQR이 있으니까 P와 R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낫겠죠. 그러면 P와 R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P는 AB가 0으로 같은 것이고 R은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니까 R이 훨씬 넓죠. 따라서 P이면 Q이다는 성립하고 바로 R이면 P이다는 성립하지 않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우리한테 묻는 것은 납피를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납피가 충분 조건인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납피가 충분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납피이면 나달이 성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배우는 R이면 바로 P가 성립한다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R이면 P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P이면 R이 성립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될 때 바로 충분 조건이니까 우리가 R이면 P라는 성립 안 하고 P이면 R이다가 성립하니까 맞죠? 바로 이 나달이면 나피는 또 성립할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바로 얘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이 되어야 된다? 필요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 누가 성립하는 거죠? 누가 성립하는 거죠? P이면 R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P이면 R이 성립하는 거니까 바로 나피와 나달을 생각한다면 나달이면 나피가 성립하죠. 따라서 나피는 나달이기 위한 화살을 맞네요. 즉, 필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D것입니다. Q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P이고 R입니다. P이고 R. 그럼 P이고, 그리고 R이잖아요. 이것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냐. 그러면 P이고 R을 결과값이 바로, 미안합니다. Q이고 R이 P와 같은 명제인지를 물어보는 거와 똑같겠죠. 그런데 Q와 R을 보면요. Q와 R은요, 보세요. A, B가 같은데 A는 0 또는 B는 0이죠. 맞나요? 그리고 P는 A 이꼴 B 이꼴 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고이기 때문에 같으면서 그리고 0으로 같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Q이고 R이란 말은 바로 어떻게 된다? A와 B가 같으면서 0으로 같은 경우만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게 바로 P, A 이꼴 B 이꼴 0과 같겠네요. 따라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Q는 A와 B가 같다는 말이고, 이거 같은데, 바로 R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A가 0이고 B가 0이 아닌 경우나 바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인 경우나 둘 다 0인 경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잖아요. 근데 A와 B가 같기 위해서는 둘 다 0으로서 같기 때문에 Q이고 R이 바로 A, B는 0으로 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P와 같은 말이 되니까 자, Q이고 R인 것은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어서 기억과 니은이 틀리고 디귿만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꼭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